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월요일 휴장에 이어 3일 만에 시작한 증시는 올해 들어 거의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무려 3대 지수가 동시에 2% 이상 하락한 건데요. 이런 날은 요즘 들어서 좀처럼 없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증시를 하락시킨 요인은 안타깝게도 작년에 시장을 괴롭혔던 고질적인 클리셰 두 개, 긴축 정책의 강화와 지정학적 위협,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러시아 전쟁 1주년을 맞아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다녀간 이후 푸틴이 그에 대한 대응이었는지 핵군축 조약이라고도 불리는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중단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지정학적 위협을 되살렸습니다. 러시아 전쟁은 작년 한 해 안 그래도 힘들었던 시장에 핵폭탄급의 부담을 안겨준 최대 악재 중 하나였죠. 러시아 전쟁이 없었거나 빨리 끝났으면 2022년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악재가 다시 주목을 받다 보니 투자자들의 오랜 공포심을 자극하며 투심을 악화시키는 재료가 된 거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러시아 전쟁이 다시 작년처럼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양국 대통령이 보인 행보도 전쟁 1주년을 맞아 벌어진 일종의 이벤트에 가까운 모습이고 아마도 지금과 같은 장기전의 양상이 계속되는 수준에서 전쟁이 머물면서 일시적으로 높아진 관심도도 다시 급격하게 낮아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전쟁이 빨리 종결되어 주는 것은 시장에는 매우 필요한 숙제이기는 합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의 상승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공급망 제약 해소에도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당분간 장기화된다고 하여도 오늘처럼 일시적으로 관심이 부각될 때 시장의 노이즈를 일으키는 정도이고 큰 악재로 작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이 진짜로 걱정해야 할 일은 러시아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이 진짜로 걱정해야 할 것은 부활하고 있는 긴축정책 강화의 두려움이죠. 작년 시장을 폭락시켰던 최대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위협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물가와 강력한 고용, 그리고 기업 경기 강세로 인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3월 FOMC에서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일명 빅스텝 가능성은 이제 25%까지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계속 오르고 있죠. 금리가 다시 빅스텝으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개입니다. 올해 들어 시장이 반등을 시작한 것은 어디까지나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피봇을 할 거란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계획은 상당히 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5%가 최종 금리가 될 것이란 기대는 현재 5.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원래 계획에서는 멀리 떨어져 나온 것이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감내 가능한 허용 가능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너무 강한 고용과 물가로 인해 여기서 더 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새록새록 돋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3월에 빅스텝을 한다면 이후 금리는 5.5%를 넘어 6%까지 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반등은 너무 빨리 출발한 게 되어버리죠. 올해 2분기를 지날 즈음에야 출발했어야 하는데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피봇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너무 빨리 출발한 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너무 비관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3월 빅스텝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이너리티 레포트이고 최종 금리 예측치도 5.5%에서 머물러 있고요. 비록 가능성은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장은 올해 12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이 시장이 강하게 하락한 움직임은 기존 시장 예측이 여전히 주류이긴 하지만 그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높아졌고 더 강력한 긴축이 올 것이란 새로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새로운 가능성만큼 사전에 미리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원래 예측대로 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할까요? 아니면 새롭게 부각된 가능성이 맞으면서 더 하락할까요? 이 둘 중 하나에 베팅하는 것이 바로 도박이죠. 동전 던지기 해서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에 베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크로적인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최종 금리가 5.5%가 될지
5.75%가 될지 6%가 될지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금리가 더 오른다면 시장이 너무 빨리 반등을 시작한 것이 되니 그만큼 조정을 받겠죠. 하지만 그것이 기업의 5년 후 미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기업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가격 대비 현재 가격이 더 싸지기 때문에 안전마진은 더 증가합니다. 그럼 우리는 더 오랜 기간 더 높아진 안전마진에 모아가면 되는 거죠. 단지 그뿐입니다. 예측하면서 주가 내리면 어쩌나 덜덜 떨고 일단 팔았다가 바닥 가면 다시 사야지 하는 건 장기 투자가 아니죠. 그렇게 예측해서 팔았는데 갑자기 3월에 빅스텝 안 하고 최종 금리도 5.5%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 폭등하면 그때는 어쩔 건가요? 네, 그게 바로 동전 던지기에 베팅한 거죠. 도박을 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자꾸 50%에 베팅하지 마십시오. 100%에 베팅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의 규칙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 100%에 베팅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으니 당분간의 전망을 한번 얘기해보죠. 일단 명목금리인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거의 4%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분위기면 4%를 넘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렇다면 당분간 주식시장에는 크나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현재의 조정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S&P는 중요한 추세 저항선의 지지 시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3,950 부근인데 돌파한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하여 지지해 주냐 못하냐가 당분간의 추세에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것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시장이 연준의 긴축 정책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보고 너무 빨리 출발했다 생각하여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다시 출발하는 것은 몇 달 후가 될 것입니다. 일단 이 추세가 결정되는 것은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만 해도 수요일 FOMC 회의록 발표와 목요일 GDP 2차 추정치 발표 등의 중요 이벤트들이 있지만 아마 이것들은 시장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 당분간의 시장 추세를 확정지을 최중요 이벤트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PCE 물가지수 발표가 그 향방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이 연준의 긴축 가능성을 높인 가장 큰 이유가 예상만큼 내려가지 않는 물가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두려움을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PCE가 해소시켜주느냐 아니면 시장의 우려가 맞았음을 재확인시켜주느냐가 여기서 판가름 나겠죠.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 PCE 발표 전까지 시장은 관망세 속에서 약세나 횡보를 이어가다가 금요일 PCE 발표를 기점으로 연준의 긴축 가능성 예측치를 확정 지으면서 이후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둘 중에 무엇이 맞을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전 던지기에 베팅하는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무조건 가격이 하락하는 화폐를 좋은 자산으로 전환해 나가는 100%에 베팅하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